자, 수급으로 들어가 볼까요? 수급은 오늘 좀 뭐 특이 동향이 있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 시장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종목도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사고 있고요. 그 외에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담고 있습니다. 그에 대표적으로 오늘은 원익 IPS를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실적 잘 나온 카카오, 조금 전 언급했던 카지노 관련주 파라다이스까지 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기관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집중하면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최근 매수의 그 종목의 흐름이 동일합니다. 카카오까지 함께 담아가면서 파라다이스 함께 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 종목 중에 특징적인 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함께 다뤄보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이슈가 나왔죠. 코오롱에서 이 모빌리티 그룹을 완전 자회사로 품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편입 소식이 오늘 급증하고 있어서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맨날 똑같은 거 사고 똑같은 종목 리스트가 안 변해요. 네, 거의 맞아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자, 일단 또 수급 풀어주실 분은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리스트 변화가 별로 없어서 뭐 딱히 눈에 딱 띄는 기업 이거 독특하다라는 거는 근데 사실 한국전력이 나는 더 독특하거든요. 아, 외국인 네. 투자자들이 계속 사다가 오늘도 사는데 주가는 좀 과격하게 조정받죠. 네. 좀 뭐 하여튼 그 대형 기업인데도 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어서 그건 오늘 한전이 뭐 주 목적은 아니고 네. 자 그다음에 아까 뭐 물어봤죠? 아, 네. 코오롱 모빌리티 코오롱 그룹입니다. 모빌리티? 네. 자 뭐 자진 상폐액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우선 이제 그 지주사 밑으로 아예 이제 좀 편입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따라서 이제 자진 상폐를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수거래 일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이 이슈가 이전부터 조금 선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된 시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또 이제 세제안 개편 관련해서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제안 개편이 특히나 이제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대주주 그 양도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한도가 이제 50억에서 만약에 10억 원까지 낮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가장 피해를 볼 종목들은 저는 이제 지주사나 좀 대형사 쪽 이쪽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의 흐름도 좀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코스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하다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주사로 편입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조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코오롱 지주사의 계열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뭔가를 잘 해내고 있느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실적은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계열사들을 보게 되면은 뭐 패션이라든지 건설, 유통 이렇게 좀 그 경기 타는 이런 이제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실적이 안정적이기보다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 역시도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1%도 안 나올 만큼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지주사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저는 좀 메리트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자진 상폐에 따른 어떠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단기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라면은 조금 관망 관점으로 보면서 일단 추이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 가격에 뭐 재료 다 나왔고 이거 뭐 네. 어떻게 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공개 매수가가 4,000원입니다. 4,000원. 네, 지금 3,940원인가까지 지금 상승한 상태라서요. 네. 지금 현 주가가 3,975원까지 그러네요. 올라서요. 지금 뭐 매수도 970원. 매도도 추가적으로 뭐 이야기해 볼 수 없는 단계의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업은 뭐예요, 여기가? 잘 일단 몰라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딜러
딜러. 네. 자동차를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메리트가 있는 정도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네. 뭐 영업이익률 보게 되면 0.8%대로 거의 뭐 이익이 없다시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주사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변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코오롱 쪽에서의 어떤 다른 계열사들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그것 또한 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냥 특징주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죠. 별로 뭐 의미가 커 보이진 않아서 두 번째 기업 가고 그다음에 시간 봐서 또 다른 기업도 보는 게 낫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두 번째 기업은요. 계속해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 들려오고 있어서요. 네. 오늘 원익 IPS도 담고 있거든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좀 담죠? 네, 현재 지금 담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외국인께요? 네, 원익 IPS 앞으로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 12.78%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계 참고 제가 보는 모니터에는 없는데 원익 IPS. 네, 원익 IPS는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얘는 조금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그동안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조금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소부장단, 특히 장비단도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그동안 이제 장비 쪽이 워낙에 또 그 대형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실적이 안 나왔던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드디어 이번 2분기부터 이제 원익 IPS를 필두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한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D램에 대한 업황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장비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저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 이제 HBM과 같은 이런 이제 고도화된 칩에 맞는 뭔가 장비를 좀 개발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이유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또 이제 시각 장비 쪽으로 또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또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또 오랜만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또 턴어라운드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도 계속해서 좀 몰려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한번 접근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가수요는 좀 집계가 제 화면에서는 안 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기관들이 어제까지는 조금 사고 있던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개인 위주의 좀 수급인 것을 좀 파악해 본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추세가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AI 수요는 견조하고요. 그리고 이제 HBM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단에 따른 이제 소부장에 대한 매출도 같이 이제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수 의견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를 했는데 제가 분명히 5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바뀌었어요, 나는. 반드시 소부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방송에 나오고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다 막 13%, 15%뜬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삐뚤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잘 간다고 이야기하고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고 증권사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저는 언급이 나오면 오늘은 안 사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네. APR 같은 게 우리 며칠 동안 계속 다뤘는데 네. 뭐 계속 주가는 지금 막 강하잖아요. 그쵸. 대중들은 APR 나도 알아. 그거 알아. 근데 원익 IPS에 그건 뭐야? 원익그룹이라고 해서 기업이 되게 많이 달려 있거든요. 뭐 머티리얼도 있고 뭐도 있고 저도 헷갈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서 올라가는데 뭐 좋다고 하더라라고 하니까 이제 김유정 아나운서 생각처럼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겠는데 잘 이래서 좀 네. 선뜻 다가서기 어렵죠.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직도 모호한데 대주주 양도세 차익과세의 기준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다까지는 지금 돼 있는데 유예할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또 뭐 이 여당 내에서 의원은 종목당 50억이 아니라 통합 합산으로 50억 이 얘기 나와가지고 또 시장이 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먼저 나타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많이 활용하는 게 CFD 계좌라고 했잖아요. 네. 김유정, 최이마, 이슬이가 각자 이제 대주주였는데 이게 해당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소모즈라는 가상의 외국인, 그게 이제 오늘 원익 IPS의 모건 스탠리 창구처럼 이게 CFD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외국인이 아니라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대리 창구, 네. 통합 계좌, 옴니버스 계좌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들이 좀 많아서 실제 외국인 순매수다라고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전일도 원익 IPS에 대해서 좀 삼성 이슈를 보면서 이미 좀 한번 체크를 했던 종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오르고 왜 주목받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원익 IPS는 그냥 삼성 공장 이 네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키워드죠, 네 글자. 한 가지 키워드만 생각하면 가장 좀 쉽게 주가의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일 애플로부터 이미지 센서 CIS 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오스틴에서 공장을 늘려야 된다, 공장에 대한 기기를 바꿔야 한다라고 한다면 공장 장비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라서 네.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될 수 있어서 삼성 공장 이야기 나오면 원익 IPS를 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저희 기조는 좋을 것 같고 삼성 파운드를 계속 봐야 되는데 어쨌든 시장의 심리, 수급, 자금의 이동도 저희가 동시에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슈만 보고 시장을 대응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거론되는 종목, 단기간에도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는 한 번 좀 한 템포 쉬고 한숨 쉬고 나서 너무 따라가지 말자. 그러니까 시장에게 당하기 싫다는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5분 만에 지금 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5분 전에는 언급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소부장 이랬는데 네. 주가가 너무 과하게 13% 두 자릿수로 오르니까 그쵸. 마음을 바꿨어요. 네. 자, 갈대와 같은. 네. 원익 IPS 그럼 뭐 대체할 만한 대안은 혹시 뭐 수급상 수급상. 요즘 뭐 네. 특이하게 보이는 게 있던가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원래 제 스타일대로 말씀을 드리면 소부장단보다는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뭐 이제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차라리 좀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워낙에 이제 그 소부장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업 수가 많습니다. 특히나 장비도 굉장히 많고 특히 디램 관련해서는 진짜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 기술력에 있어서 차이가 뭐 크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 가격 경쟁력 측면이라든지 기술 쪽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제 규모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HBM을 또 제조할 수 있는 게 또 유일하게 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대형주 단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린다라고 하시면은 아예 확실한 대형주 단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규모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HBM 쪽은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삼성전자가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파운드리 부분이었거든요. 거기서 강자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TSMC한테 굉장히 좀 밀렸던 부분들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애플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살아날 이런 기회들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포인트는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장주에 그냥 잘라내자. 뭐 밑으로 아직 내려가지기는 좀 부담이다. 뭐 이런 정리인 것 같아요. 시간은 끝났습니다. 네. 안녕히 가시고요. 네. 네. 수급 분석해 주신 분은 자,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